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일가 재산을 압류한 지 1년이 다 돼갑니다만 아직까지 절반도 추징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땅인데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격을 낮춰도 잘 팔리지 않으면서 미납 추징금을 전액 환수하는 건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사회부 조임정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 전 대통령에게 추징금이 부과된 지 벌써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이후 과정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벌써 17년 전의 일입니다. 20년이 벌써 다 돼가는데요. 대법원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을 선고한 게 지난 1997년입니다. 네. 당시에 부과된 추징금은 2,205억 원이었습니다. 판결 직후에 검찰의 추징금 집행은 사실 순조롭게 출발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기에 돌입한 건데요. 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법정에 나와서 예금 자산이 29만 원밖에 없다. 이 발언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상당히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하지만 전두환 추징법이 시행이 되고 지난해 5월부터는 검찰 전담팀까지 구성되면서 전방위 압박에 나섰고 네. 이후에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 납부하겠다 이러면서 두 손을 들기도 했습니다. 당시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네, 장남 재국 씨가 저렇게 꼭 완납을 하겠다라고 입장까지 밝혔는데 실제 지금까지 추징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굉장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앵커께서도 절반도 채 추징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된 금액은 2,205억 원입니다. 네. 지난해 전담팀이 구성되기 전까지 집행된 추징금은 533억 원가량이었는데요. 4분의 1가량이네요. 그렇죠. 네. 검찰은 지난해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서 1,703억 원가량의 재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추가로 추징된 금액까지 더하면 표에 보시는 것처럼 1,022억 원가량이 환수가 됐고요. 네. 그러니까 1,183억 원가량은 아직까지 미납이 된 상태입니다. 추징 작업은 상당히 순조롭지 못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미술품, 보석, 주식 여러 가지를 그렇죠. 압류를 했는데 네. 지금까지 집행이 완료된 재산은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가장 성공적으로 집행이 된 건 미술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 경매가 최근에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요. 모두 649점의 경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 3월에 모두 완료가 됐는데 4차례에 걸친 미술품 경매는 무려 낙찰률 100%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끝났습니다. 네. 예상보다 가격도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서 팔렸고요.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72억 원가량에 팔렸습니다. 세금이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 66억 원가량이었는데 모두 환수가 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전두환 컬렉션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전두환 컬렉션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경매 시장에서 일반인들의 인식이 상당히 제고가 됐고 또 미술 시장도 활성화됐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술품 집행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됐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부동산이라고요. 그렇죠.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 때문입니다. 덩치가 가장 큰데 네. 제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더불어서 추징금을 환수하는 그런 실적도 상당히 좋지 않은 건데요. 압류된 재산 가운데 네. 특히 부동산 가운데 가장 큰 덩어리는 경기도 오산에 있는 땅입니다. 네. 13만 평가량의 부지인데 무려 500억 원에 달합니다. 근저당 설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액수가 500억 워낙 원이기 크다 때문에 보니까, 네. 이거를 한꺼번에 사들일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문제는 경기도 안양에 있는 땅인데요. 한 20억 원가량의 책정이 돼 있는데 벌써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4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네. 이 안양 땅의 경우에는 그린벨트가 묶여 있어서 매각이 개발장구역이군요. 그렇죠. 네. 검찰에서는 이 그린벨트 해제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안양시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린벨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히 안양에 따른 땅은 네. 그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 없는 땅이라고 하고요. 앞으로도 팔릴지가 상당히 의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시공사 사업 부지 서울 강남에 있거든요. 네, 이것 네. 또한 160억 원 가량인데 이미 두 차례나 유찰돼서 최저 입찰가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9월에 세 번째 입찰한다고 하고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두 차례나 유찰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고 또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돼 있는 상황이라는 게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좀 희망적인 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별장이 최근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경기도 연천의 허브빌리지인데, 근데 가격을 사겠다는 인수우양 가격이 워낙 작다고요. 그렇죠. 한 네. 250억 원 가량을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보다는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나타났다는 거 검찰에서는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네. 이 허브빌리지도 두 차례 유찰이 된 곳이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이 역시 많이 떨어졌었고요. 하지만 최근에 리조트 개발업체가 사겠다 이런 의사를 표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해당 업체는 허브빌리지와 연계를 해서 이 임진강변에다가 대형 복합 리조트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협상이 정말 잘 진행이 된다면 다음 달쯤에는 정식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문제인데요. 당초 250억 원대를 예상을 했습니다. 네. 기대를 했었는데 그거보다 많이 떨어져서 한 150억 원 가량을 예상하고 있는 걸로 100억이 알려졌습니다. 뚝 떨어졌네요. 그렇죠.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되면 뭐 추징금 다 환수할 수 있을지 걱정인데요.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서울 연희동의 자택은 좀 어떻겠습니까, 상황이? 다른 부동산들과 달리 연희동 집은 아직 집행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진행이 아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연희동 자택에 대한 전 대통령의 애착은 상당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쵸. 19년 전에 이른바 골목성명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이후에 연희동 집은 전 대통령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에 전 대통령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태도는 더 이상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연희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한 9억 원 정도입니다. 네. 여러 가지 평가를 본체랑 별채까지 더한 금액은 평가 금액이 한 8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현재 전 대통령 측이 이곳에 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가장 마지막에 공매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땅을 산 사람이 최근에 소송을 제기했다고도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문제가 된 땅은 서울 한남동에 있는 땅입니다. 소유권은 현재 박모 씨에게 있지만 검찰은 박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인 줄 알면서 네. 그러니까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인 걸 알면서도 사들였다고 보고 지난해 8월에 압류를 했습니다. 네. 박 씨는 지난 2011년에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 씨에게서 57억 원을 주고 이 땅을 사들였습니다. 박 씨는 불법 재산인 줄 몰랐다.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인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자 압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까지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네. 박 씨가 이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면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상당히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비슷한 소송이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박 씨는 행정소송에 이어서 전 대통령의 환수 과정에서 자신이 부당한 피해를 많이 입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네.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도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재산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좀 관건이 그렇죠. 될 것 같은데 검찰도 어떤 입장을 내놓았습니까? 검찰은 상반된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재산인지 알고 알고 샀다. 사들였다. 네. 이런 건데요. 이런 의견서를 최근에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박 씨가 해당 땅에 전 대통령의 자금이 들어있다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었다는 근거 몇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박 씨가 제국 씨 가족이랑 친분이 상당히 두텁고 자주 만나는 사이였다. 잘 아는 사람이었군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땅의 실소유자와 관리인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네. 여기에다 땅을 사들이면서 명의자, 그러니까 이 씨가 아니라 제국 씨와 직접 거래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검찰은 여전히 추징금 전액 확보가 목표입니다. 여러 가지 난항이 있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 있고 전액 환수를 못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런 만큼 추가로 은닉한 재산이 더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 땅이라든지 무기명 네. 채권을 통해서 이런 은닉 재산을 더 찾아내고 그래서 추징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을 다 팔아도 감정가액대로 다 팔아도 결국 이제 추징금 더 내고 환수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205억 원 가운데 현재 절반가량, 절반이 좀 못 되는 가격을 추징을 했고 또 대부분의 재산들은 이제 다 부동산만 남아있는 경우거든요. 네, 근데 네. 부동산이 안 워낙에 팔리는 게 문제죠. 그리고 경기가 네. 워낙 침체고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거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거래가 잘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다가 덩치가 큰 부동산들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사들일 사람을 찾는 게 또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니까요. 네, 네.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다른 재산이 더 있는지 찾아봐야 이제 전액 환수가 가능할 텐데 어떻게 취재하시는데 다른 재산이 더 있는 것으로 좀 감지가 잡히고 있습니까? 글쎄요, 아직까지는 추가 은닉 재산을 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작년에 그 전담팀이 만들어지면서 검찰이 여러 가지 성과를 냈습니다. 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완납하겠다라는 의사를 받아내는 데도 성공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은닉 재산이 얼마나 더 있는가, 그리고 이 은닉 재산을 얼마나 잘 찾아내는가 여부일 텐데 해외 재산이 좀 있는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네네. 그 해외 재산에서 조금 검찰 쪽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전액 환수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조임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